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분봉 거래량으로 바닥 찾기와 3박자를 갖춘 종목 5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3분봉과 거래량으로 바닥 찾기 해서요, 금일 일진 머티리얼즈의 3분봉 차트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 5G 장비 업체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것이요,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싸게 보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주가는. 왜냐하면은 만원짜리가 15,000원 가고 2만원이 가면은 비싸 보여야 되는데 2만원이 가면은 이제는 3만원 간다, 5만원 간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2만원을 3만원과 5만원을 비교하기 때문에 2만원짜리가 무지 싸게 보이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만원짜리가 7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싸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 보입니다. 온갖 나쁜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5천원 간다, 3천원 간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도 비싸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반대로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 3분봉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들이 온갖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달에 16% 감소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발생하고 그리고 트럼프 연비 규제 취소 계획하고 SK이노베이션, LG와 분쟁하고 또 3분기 실적까지는 덩달아 안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죠. 그러니까 온갖 악재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44,000원에서요. 지금 37,000원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나마 일진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연중 최저 수준이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온갖 악재로서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가 무지 강하다. 그런데다가 또 시장까지 종합지수가 오늘 오전에 크게 빠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비싸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매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보십시오. 이 바닥권에서 오늘 9시 한 4, 50분부터 10시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엄청 실렸다는 얘기죠. 주가 바닥에서.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실리면 거래 상투라고 합니다. 팔아먹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터진다는 얘기는 매수를 누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도세에 의해서 거래가 크게 터질 수도 있지만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매수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량을 받고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볼 거, 오늘은 단순히 종합지수가 아침에 빠졌던 것보다 오후장에 낙폭을 크게 축소하고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상승 반전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합지수가 아침에 크게 하락했다가 아니면 뭐 종목별로 하락해서 지수가 못 당겨주고 할 때 이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가 크게 빠질 때가 바로 바닥권이다. 그러면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못합니다. 여기도 한번 더 빠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대차 조정을 받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것이 조정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않고 기간 조정을 받은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 모습은 가격 조정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느냐 안 깨냐 보고 조정받을 때 매수 관점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요 차트를 보면서 오늘 그런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MW도 그렇죠. KMW 한번 분봉 볼까요? 지금 3분봉입니다. 그렇죠?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고 네페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이솔루션, 그렇죠?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식, 뭐 RFHIC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제 RFHIC를 방송을 해주면서 아마 이게
한 10시 좀 넘어섰을 겁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고 저점 깨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면은 이거는 반등을 주니까는 줄이더라도 조금 낙폭을 축소할 때 줄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바닥은요 3분봉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냥 많이 올라서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다가 지금같이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이 저점을 깼냐 안 깼냐를 보면서 매수로 나서도 된다 해서, 이것이 3분봉과 거래량으로 바닥 찾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타이밍 포차 앞에서 이제 3박자를 갖춘 종목이라 했죠. 우리가 3박자가 뭡니까?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재료가 있어야 되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특징주 분석하는 이유도 시장에서 이슈화된 종목, 인기를 끄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재료가 포함되어 있고, 재료가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급이죠. 그 종목의 주인이 그런 재료가 더 확산되고 더 길게 보고 물량을 매수를 할 때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는 거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땐 매수 안 한다. 조정 받을 때 모습을 보고 심리와 수급을 통해서 이것이 재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냐, 아니면은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주인들이 빠져나가서 원위치로 본격적인 하락을 할 거냐 판단해서 조정받을 때 들어간다 했습니다. 심리입니다. 이 세 가지 맞는 그런 종목이 무엇이 있나 한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화 엔지니어링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포트에 꼭 한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된다. 대북테마. 도화가 아니더라도 대북테마는, 그죠? 도화 엔지니어링. 두 번째가 한원 시스템. 세 번째가 에코프로 BM 2차 전지입니다. 왜 에코프로 BM을 했는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진테크. 다섯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한번요 도화서부터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화 엔지니어링이죠. 지금 이제 분봉이었으니까 이제 일봉으로 바꾸고, 그렇죠? 자, 최근에 이 그냥 단순하게 재료 빼고 차트 모양을 보고 수급을 모양을 봤을 때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역력하죠, 그렇죠? 거래량 오늘 몇 주입니까? 7만 1000주입니다. 거래 완전한 바닥입니다. 어제도 거래가 작은 거래량인데 그거보다 더 축소하죠. 물론 거래량 감소가 매수세가 없어서 감소한 것도 맞지만은 지금처럼 행보할 때는 매도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도 눈치 보고 매도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왜? 재료가 뭐라고 했죠? 좀 있으면은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정상회담까지 가면서 남북 경협제에 대한 종목들이 크게 부각이 될 거란 얘기죠. 대북 테마주들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째 안정성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실적 자체만 봐도 최소한 14,000~15,000원 정도 갈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북 경협이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은 상당히 탄력이 강화되겠죠. 수급 쪽 오늘 뭐 14,000원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았지만은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뭐 어제는 오히려 반대죠. 개인이 29,000주 팔고 외국인들 8,000주, 기관이 21,000주를 매수를 한 거죠. 저는 주가가 변동폭이 하루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고가가 11,350원, 저가가 11,050원입니다. 300원입니다. 그러면 3%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의 변동폭이 갈수록 작아지고 거래가 감소하면은 뭐란다? 우리가 조정의 끝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그동안에 상승할 때 매수했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한다. 해도 조금밖에 안 하더라. 그 얘기는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어 엔지니어링 분명하게요. 내 포트에 뭐 그것이 세 종목이 됐던 다섯 종목이 됐던 내 포트에 분명히 도어 엔지니어링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된다. 뭐 가격대는요, 뭐 11,000원 전후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어 엔지니어링.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뭐였죠?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그렇죠? 한온 시스템, 오늘까지, 뭐, 길게 보면 뭐 한 5일 정도, 5, 6일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뭐, 짧게 보면 3일째 조정이고, 그죠? 한온 시스템이 자동차 부품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에 다 포함이 돼서 실적이, 전기차들이 크게 하선되면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재료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한원 시스템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그 부분이 있는데 뉴스 나와서 그런 관점에서 3일 조정, 지금 조정 받을 만큼 받고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뭡니까? 전고점이라든지 전저점, 아니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아니면은 이동 평균선. 자, 지난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2,000원이었죠. 그죠? 12,000원에 지지해주죠. 20일 이동평균선, 21선에 맞닿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오늘 저점이 11,850원인데요. 지금 11,900원 정도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인데 맞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의미 있는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급 봐야죠. 그동안에 올라갈 때 주가를 많이 매수했던 주체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팔고 도망가는 물량이냐, 아니면 숨고르기 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냥 물량이냐. 자, 그동안에 개인들이 매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최근에 3일 주가가 하락할 때 첫날 개인들이 5만 주 샀습니다. 기간이 19만 주, 거의 20만 주 팔았는데 15만 주, 더 많은, 개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줬죠. 그 다음날도 21만 주, 개인 9천 주 팔았습니다. 21만 주 매수해주고. 오늘도 12만 주, 그죠? 단순히 기간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는 것 뿐이지, 그동안의 매도로 집중했던 개인들은 전혀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뭐 분봉상으로는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작죠. 이것도 지금 보면요.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입니까? 오늘 고가가 12,050원, 저가가 11,850원, 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도 안 되는 거죠. 12,000원 넘었으니까. 그렇죠? 하루의 변동성도 작아지고, 그렇죠? 수급적으로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주체 세력이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21선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도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 BM.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2차 전지주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에코프로 BM을 언급을 했느냐.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인다 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요, 주가상으로는 바닥권 인식이 강하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다. 오늘 거래량 78,000주입니다. 상당히 적죠. 어제 12만 주. 어제 거래량도 작은 거래량 평균 이하인데 오늘은 더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권에서 매수가 분명히 뭐 없어서도 있겠지만은 매도가 더 없었겠죠. 특히 오늘 아침에 크게 주가가 하락할 때도 크게 밀리지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최근에 저점을요 조금씩 높이고 있죠. 3일 전에 저점이 47,950원, 48,000원 살짝 깨졌습니다. 그 다음날 48,200원. 그렇죠? 오늘 40,050원. 저점을 깨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 대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에코프렘을 길게 보고 뭐 수익을 크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5%나
뭐 10% 내외 그 정도 보고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빠지면 무서운데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는 반전의 기미 최소한 5%에서 10% 뛰기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는 나쁘죠, 당연히. 그동안 주가가 계속 깨져서 뭐 최저 수준인데요, 상장하고. 그죠? 이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비엠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이 2차 전지 쪽만 갖고 분할하는 회사인데, 최저 수준에 상장되고 최저 수준에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 개인이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닥권, 반전이 나올 시국은 됐다. 그것이 확실하게 상승 반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5%에서 10% 뛰기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나오자. 49,000원 전후. 그렇죠? 뭐 싸게 산다 그러면은 뭐 최근 저점 수준이죠. 뭐 49,000원, 뭐 48,500원 내외 정도, 뭐 48,000원이 저점이니까요. 뭐 그 정도인데 아무튼 49,000원 밑에서는 큰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이제 셀트리온이죠. 뭐 셀트리온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뉴스 특징주 분석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렸죠. 자, 계속적인 보고서 실적이 하반기와 내년에 갈수록 좋아질 거다. 그렇죠? 뭐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인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바이오주에서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HLB죠. 삼상 임상 성공했다고 나왔죠. 지난번에 한번 HLB에 대해서 임상 실패라든지 연기인데 뭐 실패해서 뭐 하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죠. 크게 빠진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성공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헬릭스미스, 신라젠, 뭐 줄줄이 임상 실패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헬릭스미스의 하한가 들어가도 다른 여타 바이오전의 하한가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요번에 HLB의 임상 성공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더 빠질 것은 없다. 그러면은 빠질 거 없다는 얘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어떤 종목 해야 되느냐? 최근에 보고서가 많아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으로 하자. 대형주가 조금 편해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실적 뭐 이거는 뭐 재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뭐 재료 말씀드릴 필요 없고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한 모습이지만은 3일 전서부터죠. 3일 전부터 조금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지난 8월 초순에 대량 거래와 함께 저점을 15만원 깨졌었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이 밑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6만원, 16만원대 뭐 정도 수준에서는 오늘 저점이 16만 500원이네요. 뭐 이거보다 위에서 좀 뭐 지금 가격대 뭐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한은 셀트리온 여기서 뭐 크게 밀릴 가능성은 작다. 그래서 셀트리온 16만 원대에서는 뭐 매수에도 부담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도 실적입니다. 재료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은 조금 전망치보다 조금 전분기보다도 좀 나빠질 거다라는 것이 우세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거는 한 이유는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정받을 때 거래가 작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종합지수가 좋을 때는 이렇게 1차 상승하고 이런 조정,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죠. 우리가 가격 조정, 우리가 기법 강의에서 조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그것이 혼용된 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주로 1차, 최근에 10,000원 밑에 깨졌다가 13,000원, 한 30% 올라와서 조정받고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 아닙니다. 또 요번에 조금 다시 고점 돌파하고 좀 기간 조정. 거의 20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 대해서 돌파할 그런 여력이 되고 오늘 거래량도 몇 주입니까? 10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적죠. 그죠?
그러면서 갈수록 이제 하루에 등락폭도 작아지고 거의 타이밍적으로 됐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흠이라면은 조금 그동안 바닥권에서 한 40% 정도 이제 올라왔다는 가격 부담. 그렇죠? 지금 시장이 좋을 때라면은 뭐 아무 걱정 없죠. 뭐 종합지수 가니까 당연히 1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또 가는 거니까. 근데 저 아직은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고 하나. 그렇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조금 부정적인 거. 하지만 그거는 큰 영향 없을 겁니다. 4분기서부터 어차피 이제 뭐 3분기 해봤자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어차피 확정된 거예요. 단순히 그 발표할 때쯤에 뭐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예, 유진 테크 오늘 거래 감소하고 모습이 좋고 4분기 이후부터 실적 크게 개선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진 테크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5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한온 시스템, 에코프로 비엠, 유진 테크, 셀트리온 이렇게 5개 종목을 보고 그 중에 에코프렘은 단기적인 관점 한 5%에서 10%만 보고 그렇죠? 뭐 나머지 종목도 비슷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화 엔지니어링과 셀트리온 빼고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5% 내외에서 10% 정도만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뭐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오늘도요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제가 오늘 링크를 한 2개 정도 걸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